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과 친구나 직장 동료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 돌고 돌아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겠지요. 당신의 말과 나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남이 아닌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나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내 속 마음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사람만 잃고 손해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이 꼭 차가운 태도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돈 자랑을 피하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장 자랑을 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아이도 낳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많이 하게 돼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후회 없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을 열면 쓸모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욕설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험한 말과 욕설을 하면 이를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틀린 말, 잘못된 말, 있지 않은 말 등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합니다. 내용도 없고 배울 점도 없으며 시간만 낭비하는 잡담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지을 수 있는 4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을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이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베풀고 나면 바로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매일 밥과 술을 얻어 먹었던 친구가 내가 집값을 넣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밥을 샀다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티를 계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를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서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목표를 말하다가 중도하차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치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누워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밀, 회사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 등을 말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입니다. 방금 소름 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했을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입을 책임지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 젊을 때는 직장에만 몰두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62살이 되면서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중년의 신체는 청춘일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입도 싸고 말도 잘한다고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말이 많으면 잔소리로 비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드릴 만한 것은 젊을 때는 욕심과 야망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헛된 욕심이 되지 않도록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 듯 이러한 물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잘 읽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야 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너그러워야 하며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하며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읽으면 우아한 연륜이 느껴집니다. 과식, 과욕, 과음, 과로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과로에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일도 적당히 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30대 젊은 분들과 70대 노인분들이 계실 텐데 이들 중에서 누가 더 편안해 보이십니까? 젊은 분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분들은 약간 늙어서 맛이 있습니다. 호박이 늙으면 맛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과 친구나 직장 동료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 돌고 돌아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겠지요. 당신의 말과 나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남이 아닌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나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내 속 마음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사람만 잃고 손해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이 꼭 차가운 태도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돈 자랑을 피하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장 자랑을 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아이도 낳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많이 하게 돼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후회 없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을 열면 쓸모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욕설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험한 말과 욕설을 하면 이를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틀린 말, 잘못된 말, 있지 않은 말 등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합니다. 내용도 없고 배울 점도 없으며 시간만 낭비하는 잡담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지을 수 있는 4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을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이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베풀고 나면 바로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매일 밥과 술을 얻어 먹었던 친구가 내가 집값을 넣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밥을 샀다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티를 계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를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서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목표를 말하다가 중도하차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치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누워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밀, 회사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 등을 말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입니다. 방금 소름 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했을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입을 책임지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 젊을 때는 직장에만 몰두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62살이 되면서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중년의 신체는 청춘일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입도 싸고 말도 잘한다고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말이 많으면 잔소리로 비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드릴 만한 것은 젊을 때는 욕심과 야망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헛된 욕심이 되지 않도록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 듯 이러한 물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잘 읽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야 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너그러워야 하며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하며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읽으면 우아한 연륜이 느껴집니다. 과식, 과욕, 과음, 과로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과로에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일도 적당히 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30대 젊은 분들과 70대 노인분들이 계실 텐데 이들 중에서 누가 더 편안해 보이십니까? 젊은 분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분들은 약간 늙어서 맛이 있습니다. 호박이 늙으면 맛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